사실은 지금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고 있는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또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교육이시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실 수밖에 없는데 5살, 만 5살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8살에 가던 초등학교를 7살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만 교육부의 5세면요. 방침. 네, 아직도 좀 성장이 좀 드는 애들은 네, 용변을 가리지를 못해요. 음, 아직 애기예요, 애기. 네. 지금 몇 달 뒤 지나면 제 딸이 이제 만 5세가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참, 만약에 내년 3월에 학교 간다 그러면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박 보낼 수가 기자님 없죠. 그 부인의 반응은 어때? 이 정책에 대해서? 뭐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이 정책이요. MB 때 정부에서 예.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이거는 그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느닷없이 네. 갑자기 폭탄을 던지듯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이게 정말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나왔어요? 대통령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이야기가 됐고 맞아요. 대통령은 빨리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왜 이랬을까라는 배경을 생각을 해 보면은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뭔가 국면 전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에서는 뭐 갑질 장관 논란, 네. 음주 장관 논란, 표절 장관 논란, 네. 거기다가 표절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장관 논란. 네. 이게 웃긴 겁니다. 두 학회에 당신 표절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학회 개재 못해. 수고하지 마. 네.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는 이 통보를 못 받았다. 몰라. 나중에 알았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투고 금지 이거 결론 내리지 말아 달라고 선처해 달라고 이 작업까지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박순애 장관은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본인이 마치 수수대 끝에 매달려 있는 고추 잠자리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슈로 덮어라. 그래서 본인의 이렇게 불리한 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이슈를 끄집어낸 게 바로 5살짜리 애기들을 초등학교 입학시키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 지금 폭탄을 꺼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폭탄이 자뻑이 될 줄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왜냐 그러면은 엄마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요. 네. 유모차 부대가 길거리에 나오는 순간 정권은 몰락하는 거예요. 쇠고기 파동 때도요. 네. 우리 정치인들보다 유모차 부대가 먼저 나왔어요.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지난 대단했죠? 탄핵 촛불 시위 때도 유모차 부대가 등장했어요. 네. 근데 지금 5세 초등학교 입학 이 건은 유모차 부대가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기에다 쏠려버렸어요. 개인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오히려 수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 생각도 들고. 권순동의 뭐 문자 공개 이런 것도 여기다 지금 쓸려 버렸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면도 있네요. 이슈를 덮어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반면에 여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지금 꼴이 돼 버릴 것이다. 더 지금 난관에 봉착을 했다. 그럼요. 이게 이제 유아 교육 단체들 들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일단 유모차 부대가 거리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이 폭탄이 자뻑이 돼가지고 20%대가 네. 10%대로 재밌어요. 예. 권선동 문자가 30%에서 20%로 넘어가는 네. 끌어내렸어요. 예, 그 이제 극점이 되었거든요. 변곡점이 아니죠. 네. 극점이 돼 버렸죠. 아하. 그 다음에 20%대를 유지할 것이냐? 네. 유지하고 싶겠죠. 하지만 유모차 부대가 20%대를 10%대로 또 끌어내리는 극점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네. 이 유모차 부대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아주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박순애 부총리한테 전화했을 때는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의견을 좀 많이 들어라 이 정도만 얘기했지 이걸 처리하거나 그럴 생각 없어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기존은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네네. 이거 이제 자뻑하게 생겼다. 그런 지금 분위기는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네.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살짝 꼬리를 내렸는데 그래도 이게 이미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정책을 시인하지 않는 한은 네. 유모차 부대가 불난 유모차 부대가 그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휴가 끝난 다음에 네. 대통령께서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럼요. 전환하는 뭔가 어떤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네. 특히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기까지는 그 인사 문제가 컸으니까 인적 쇄신 카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인적 쇄신이 크게 세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청와대 쇄신하고 대통령실. 그다음에 장관들 몇 명 갈아치우고 내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권선동도 사퇴를 하는 게 원내대표직에서요. 그럼요. 권선동도 내려놓도록 하는 게 예. 그리고 윤핵관을 이선으로 물리게 하는 게 이 지금 민심을 수습하는 지금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해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구름 위에 있는 한은 이 해법들이 안 보이죠. 예. 근데 이제 구름 위에서도 예.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은 이제 볼 거예요. 땅 밑에서. 예? 그죠? 그렇죠. 예, 총 쏘는 건 안 보이는데 네. 뭐 대포 날아가고 뭐 그런 것들 보일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죠?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장관들 중에서 날리는 1순위는 박순애 장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미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예? 논문에다가 네. 갑질에다가 음주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아들 문제. 예, 그죠? 아들 예. 문제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거짓말했죠. 제가 볼 학원 안 때는 갔다고 그러고. 그 학원에서 네. 생기부 첨삭 지도 받는 것을 아들이랑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보면 뭐 현금 영수증도 치맛바람인데 했다고 하던데. 네. 그죠? 그다음에 돈 낸 액수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 생기부도 첨삭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 그렇죠. 예, 예. 그 영수증 제출해봐라. 그다음에 생기부 제출해봐라. 요구했는데 그것을 제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네. 김병준이나 안병만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이 워낙 도덕적인 그런 그 수준이 다른 장관에 비해서 좀 높게 요구하잖아요. 교육부 수장이니까. 논문 하나만으로 다 낙마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논문뿐만 아니라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아무리 구름 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박순애의 이 폭탄은 지금 보고 있을 것이다. 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박순애 장관이 전 낙마 1순위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카드로 좀 국정 동력을 좀 만들 것이다. 심지어 어제 조경태 의원님은 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네. 이 박순애 사퇴 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런 이제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여당에서도 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심이 어떤지 네, 보고 있는 건가요? 눈치 보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뭐 이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수석의 뭐 교체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네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죠? 이름 아세요? 누군가요? 아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비서실장 그렇죠. 이번에 브리핑할 때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고 기자들한테. 네. 김대기.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역할을 못 하는 거는 예.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 예, 정무수석이랑 상의하라. 네. 정무수석 의견 듣고 음. 정무수석하고 자주 독대하고 그러면 자연히 정무수석의 힘이 실리는데 네. 정무수석이 누구죠 지금? 이진복 수석인데 잘 안 보이는 그걸 것 알고 있는 같아요. 분이 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정무수석의 존재감도 없어요. 민정수석은 아예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네. 필요하죠.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이 돼야 뭐 그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좀 뭐 자세나 태도가 불량했는데 좀 바뀌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네요. 국민들의 그렇죠. 목소리 좀 듣는구나. 이 위기가 가장 큰 비중으로 인사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국민들의. 예, 대답하신 거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예, 그래서 인사는 인사로 풀어야죠. 인사는 인사로 풀어야 된다. 야, 이 역시 이 오선 중진의 이 정치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해법. 과연 그거 들을 것이냐? 내공도 아니고 상식이지 상식일까요? 않습니까? 근데 단지 이제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상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네요. 빨리 대통령은 구름 위에서 음, 땅으로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